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크립토 시장 전망,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악재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지난 주말에 가격이 특히 이제 일부 알트코인들 순환 펌핑이 막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조금 쉬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트 이더 도지코인 선물들이 70에서 83%까지 청산이 됐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과도한 시장 과열 냉각은 도박사들의 피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이 끝나는 폭락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제 오른 것에 비하면 민망한 가격 조정이 되겠죠. 어떤 분석 업체에서요.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조용히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조정이 나오면요, 항상 이 정도 퍼드는 한두 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말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말들은 제가 필터링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현금화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금화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주장했다. 추정된다. 가능성이 높다. 보이십니까? 그냥 이건 이런 거는 그냥 웃기지도 않죠. 쉽게 말하면요. 나의 우량 코인들을 노리는 상어와 하이에나 피냄새 맡고 득실득실 합니다. 여기서 잘 살아남으셔야겠죠. 2021년도 5월달, 그 전에도 폭락이 제일 많이 있었지만 이게 가장 좀 생각이 나는 폭락이죠. 석가탄신일 때 제가 한번 차트를 오랜만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이죠. 2020년 10월달, 지금으로 치면 이게 2024년이니까 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1,300만 원 언저리에 있었는데요. 무려 6개월 만에 8,200만 원까지 갑니다. 21년 4월 달이었죠. 그 이후에 석가탄신일 어쩌고 이렇게 쭉 떨어져서요. 비트코인이 21년 6월 달 3,500만 원까지 갑니다. 이때 시즌 종료를 알리는 여러 가지 그 온체인 대표들이 지표들이 나왔었고요. 비트코인이 무려 57%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폭락이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1분기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급등을 하면요. 이 정도의 급락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선물 옵션 지금 다 승인됐죠. 기관들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가 마이너스 57%였다. 알트코인은 보나마나죠. 최소 70, 80, 90%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저도 벌써 끝난다고 이렇게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로 급등하는 지표들이 끄면요. 올해 1분기 2월 달이 될지 3월 달이 될지 4월이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과열됐다.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적으면 20, 30%, 많으면 50% 이상도 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연말까지, 전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소 내년 중반 이후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 과열되면 글쎄요. 폭락을 아마 그 몸으로 직접 맞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에서 쌓인 우리 특히 이제 5년, 7년 이렇게 되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계시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글쎄요. 이걸 경험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비트예요. 제가 이런저런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코인 밑에 보시면 RSI라고 있습니다. 상대적 강도 지표인데요. 이걸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봉, 주봉 이렇게 우리가 차트 가격을 업비트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을요. 가장 좀 길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봉으로 하면 전체 차트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봉, 주봉, 월봉 했을 때 RSI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체 코인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비교를 동일선상에서 하시면 좋겠죠. 2017년 12월 달 비트코인 2천만 원 처음에 거의 이때 2,700, 800까지 갔었죠.
RSI가 86을 찍었습니다. 이 밑에 보이십니까? 70이 넘으면 과열됐다라고 보는 기준입니다. 30 이하는 굉장히 얼어붙었다, 냉각이다, 하락이다라고 보거든요. 2019년도 6월달 RSI가 비트코인 83을 찍었고요. 이때 로컬 탑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4월이죠. 94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이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1년 11월 달은 생각보다는 RSI가 낮았네요. 68이었습니다. 70이 어떤 그 과열 지표인데 70에도 다다르지 않았었네요. 최근에 3월달, 그러니까 이제 올해 3월달이죠. 비트코인 1억 시대가 처음 열렸을 때 93까지 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월 달은 한 78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한 68 정도로 잠깐 이제 조정을 겪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최고를 찍고요. 조정세를 보이고 재미가 없어진 뭐가 오른다? 그때 알트가 오릅니다. 이 패턴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 될 겁니다. 이 지금 RSI 지표는 사실 알트코인도 다 이게 밑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적용 가능하세요. 이것만 보고 투자하자가 아니고요. 이것도 보조 지표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코인이든지 RSI가 30 이하로 내려간다? 적극 매수 시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제 손이 잘 안 가지만 특히 이제 11월 5일 전 그 대선 전만 해도 RSI 30 이하로 갔던 게 30 초반에 갔던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냥 담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90이 넘어간다? 물론 최고 90 넘었다 무조건 꼭지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90이 넘어가면 매도를 일부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이제 밈코인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70% 이상이 폭락했다. 76%는 제로가 됐답니다. 그냥 없어진 거죠. 반면 인플루언서가 홍보한 밈코인 중에서 단 1%가 가격이 10배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사실 밈코인의 대장은 도지코인, 2등은 시바이누거든요. 이 두 친구들만큼은 밈코인의 어떤 그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물론 뭐 시바이누는 뭐 시바리움도 있고 뭐 레이어 2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도지코인에 뭐 기능이 있습니까? 사실 뭐 별로 없거든요. 그냥 세력들이 콕 찍은 코인이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이만한 시총을 이루고 있지 않나. 근데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개 코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고양이 코인, 개구리 코인, 염소 코인, 닭 코인, 다람쥐 코인, 하마 코인. 기가 막힌 동물 농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밈코인들의 가격을 상상을 초월하게 올릴 거라는 저는 이게 그 제 직감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을 할 수는 없고요. 아마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거기 올라탑니다.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 이걸로 돈을 잘 버시면 기회로 삼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여기서 다 뺏길 겁니다. 이거 장담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얼마 안 되시고 준비가 안 되셨다? 위험합니다. 이건 아무리 제가 말로 설명드려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지표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제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변에 뭐 우리 엄마 누구 친구분이 아니면 카페에 갔는데 음식점에서 도지코인 얘기하던데 와 이거 바로 꼭지 아니야? 지금 팔아야 돼. 놉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인간 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주변에서 샀다고 해서 바로 꼭지가 아니고요. 또 요즘엔 그 SNS랄지 유튜브가 워낙 있어서 소문이 금방 퍼져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랑 같이 일했던 책상 건너 있던 친구가 혹은 나랑 오래 알고 있었던 친구, 동료,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누구네 옆집 아저씨가 코인으로 50억 벌어서 100억 벌어서 퇴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간 즐거웠습니다.
이게 포모의 이제 극심해진 포모의 어떤 그 가장 그 실질적인 사례거든요. 내가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이거 못 참는다면서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 아닙니까? 이게 나와줘야 절대 못 참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뭐 비트코인,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 일반인들 안 들어와요. 기관들도 그렇습니다. 이 포모라고 하는 건요.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압력을, 그러니까 벼락 거지란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21년도 아닙니까? 부동산 뭐 다 그때 그랬잖아요. 이 정도가 나와줘야 이게 인간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지표 얘기가 나와서 비트코인 NUPL 지표라고 있습니다. 이걸 뭐 Net Unrealized Profit Loss인데요. 장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이제 높으면 가격이 높은 거죠. 2013년도 82, 83을 기록했었고요. 2017년 12월 이때 어마어마했죠. 이때 78이었습니다. 2019년 6월 달은 이제 61 정도가 됐었고요. 21년 4월 달 이때 꼭지 나왔었죠. 74, 21년 11월 65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지표상으로만 보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추세라면 내년 1분기 뭐 1월, 2월, 3월 단기 꼭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21년처럼 꼭지가요.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013년도 더블탑이 나왔잖아요. 이런 느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꼭지를 찍었다고 알트코인도 그때 최고가냐? 아닙니다. 물론 비슷하게 가는 일부 코인이 있어요. 대부분 몸집이 가벼운 친구들은 인간의 탐욕이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진 않고요. 알트가 좀 더 뒤에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어쨌든 비트코인 NUPL 지표가 70을 넘으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의 분석이 있는데 뭐 알리 마티네즈 뭐 트위터에서 활발히 활동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NUPL 지표, 이제 NUPL 뭔지 알겠죠? 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탐욕을 이렇게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 지표가 급등하면 8개월에서 11개월 후에 최고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8개월에서 11개월 뒤에 고점을 찍으면 내년 6월, 7월, 8월, 9월 한 대충 내년 3분기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이때 비트코인 최고 찍을 것 같아 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비트코인 선물이 2017년 12월에 그 승인이 된 다음에 1년 내내 흘러내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그만큼 돈을 벌어갔습니다. 왜? 선물이 있었으니까. 옵션까지 이제 승인이 됐잖아요. 이 얘기는 21년 5월 석가탄신일 그 폭락이 2번이 아니고 3번도 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점점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돈 벌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내년 1분기라고 하겠습니다. 저 정확히 모릅니다. 예를 든 거예요. 내년 2월, 3월에 고점을 찍고요. 2분기에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지부진하다가요. 여름 내내 재미없다가 또 갑자기 3분기 폭등이 나올 수, 뭐 9월, 10월 폭등이 나왔다가 뭐 11월, 12월 뭐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 위아래에서 다 털려 나갈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냥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대로 간다가 아닙니다. 내년 뭐 1분기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지금 제가 파란색 표기한 것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치면요. 이만큼씩 떨어질 때 출렁출렁 할 겁니다. 아마도 일반 준비되지 우리 구독자분들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미들은 다 객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제가 큰 이제 양봉을 그려놨죠. 이 빨간색은 뭐냐면요. 대폭등입니다. 예를 들면 빅테크에서
뭐 어마어마한 발표하는 뭐 비트코인 묻고 이더리움 묻고 솔라나 사고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안 사고 배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개미들이 이때는 가지고 있는 것만 잃으면 다행입니다. 어디선가 미친 듯이 돈을 끌어온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요. 이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뭐 내년 뭐 중반이랄지 하반 어느 시점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놓고 갑자기 트럼프랄지 기존에 뭐 일론 머스크랄지 말을 뒤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란색 폭락에 개미들이 지금 앞에서 몇 번 죽었거든요. 최소 두세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씩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재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소위 말해서 퇴직금 받고 뭐 전세금 빼고 뭐 이제 취직도 잘 되면 좋겠지만 마지막 남은 거 영끌 비투 해버리면 미래가 없어져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경고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CBDC 아시죠? CBDC 쓰실 의향이 있으신 분 하면 당연히 지금 아무도 손 안 듭니다. BIS, IMF, 세계은행 이 친구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대놓고 CBDC 장려를 합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주고요. 우리나라 포함입니다. 지금은 다 싫다고 하겠죠. 이건요. 저의 예측입니다. 꼭 이대로 간다. 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 MZ 세대는 물론이고 베이비 부모 할 것 없이 이제 뭐 현물 ETF 다 나왔잖아요. 가격들을 못 참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코인 가격 얘기하는 겁니다. 치솟게 할 겁니다. 올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쓸 재료가 뭐냐? 비트코인도 있어요. 비트는 우리 같은 개인들이랑 좀 심하게 말하면 관련 없는 자산이에요. 저건요, 뭐 기관이랄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국부 펀드랄지, 연금 펀드 이런 대기관들을 위한 국가들을 위한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포모를 일으킬 재료는 알트코인이에요. 그 중에 지금 밈코인 제가 많이 쓸까요? 계속 얘기 드립니다. 온종일 장밋빛 전망을 지금부터 최소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입니다. 계속 쏟을걸요. 그리고 실제 아마 폭등 나올걸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코인 투자 왜 합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아니면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중산층, 특히 서민의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코인이에요. 코인입니다. 준비를 못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에 다 달라들 겁니다. 달라들 거면 차라리 빨리 달려드는 게 나아요. 나중에 달려들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25년 어느 시점에 가진 것만 잃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빚까지 전부 다 날리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뭐 AI다, 뭐 블록체인이다, 뭐 좋은데요. 로봇들 나온다면서요. 로봇들, 인공지능. 지금 음식점만 가도 키오스크 쓰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요. 맨날 데모하잖아요. 뭐 그 노조에서 뭐 안 해주면 안 하겠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쓰겠습니까? 불황, 실직, 뭐 불을 보듯 뻔하고요. 자영업이 더 잘 되는 구조입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제2의 팬데믹, 제2의 코땡땡이 또 터진다고 한번 그냥 생각만 해 보십시오. 꼭 좀 만약 그런 게 만약에 또 터진다면 투자까지 실패해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 기본소득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요?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혹시 정치인들 표를 갈구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면 최악의 극빈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퇴직금, 뭐 전세금, 결혼자금, 대학 다 영끌 비투해서 코인했다가 날렸는데 그때는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지원금을 준다네요. 그 지원금을 뭘로 준다고요? CBDC로 줘도 되지.
이거 안 받으실 분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다 받을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있는 조금은 암울한 미래죠. 이번 기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콩에요. 최대 인터넷 은행이 있습니다. 뭐 ZA뱅크라고 있는데 비트 이더를 뭐 이제 팔기로 했다. 그리고 향후 2개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할 거다. 뭐 비트 이더 아니면 뭐 다른 코인 뭐 리플도 팔고 뭐 라이트코인 팔고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거 하겠죠. 알트코인 아마 수량을 늘려가겠죠. 전 세계의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니까 비트만 판다? 아니라니까요. 월가, 금융기관, 엘리트, 탐욕이 끝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알트만 파는 게 아니고 묶어서 팔고 섹터별로 팔고 탑 10, 탑 20 팔고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나중에 파생 상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돈벌이에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게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활용할 뿐이다. 남 탓하실 분들은 제발 코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11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럴 얘기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글로벌 세력들은 코인 영업 준비 이미 끝을 냈어요. 준비 영업 이제 개시만 하면 됩니다. 내년 엄청난 대형 호재가 저는 그래서 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의 자산 운용사, 뭐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자에게 뭐 여러 가지를 제공하겠죠. 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누구랑 손을 잡았다? 스탠다드 차터드 산하의 조디아 커스터디. 조디아 커스터디가 22년, 23년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요. 전 세계 라이센스 다 따놨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영업을 하잖아요. 여기에 코인을 수탁,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은행 수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코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블랙락, 피델리티, 뭐 찰스 슈왑, 시타델, 세콰이어 캐피탈, 패러다임, JP 모건, 골드만삭스, 프랭클린 템플턴, 스테이트 스트리트, BNY 멜론. 지금 보신 스탠다드 차터드, HSBC, 이제 파리에서 제일 큰 이제 프랑스죠. BNP 파리바, 뭐 독일의 제일 큰 은행 도이치뱅크 다 코인합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으면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나스닥, 뭐 뉴욕 증권거래소 가지고 있는 아이스, 뭐 이제 벡트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코인 영업 준비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게 제가 이런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죠. 내년도 글쎄요. 빅테크 기업 이제 남은 게 빅테크 남은 거예요. 뭐 억만장자 저번에 샀잖아요. 뭐 마이클 셀러, 일론 머스크, 팀 쿡, 뭐 애플 대표, 레이 달리오 지금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잊을 뿐이에요. 빅테크들이 갑자기 언론사에서 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좀 담았다. 이거 딱 한번 뉴스에 터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트만 살까요? 전 이더도 살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 알트코인, 뭐 솔라나 지금 누군가 신청하잖아요. XRP. 은행들은 XRP를 뭘로 사겠습니까? ETF로 사는 겁니다. 25년도 일반인 기준 비트코인 안 산다니까요. 비트코인 잘 안 사요. 이더리움도 잘 안 삽니다. 왜요? 비트코인 와서 딱 보니까 뭐 2억, 3억 이러고 있는데 사겠습니까? 이더리움 1,500만 원, 뭐 1,200만 원이요? 사겠습니까? 밈코인 보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뭐 0.03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밈을 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일반인들은 알트코인으로 들어올 겁니다. 내년 유례 없는 대폭등과 대폭락이 몇 번만 휘몰아쳐도 쉽지 않을걸요. 꼭지에서 다 팔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탈출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 계세요. 나 은퇴해가지고 하려면 내가 계산해봤어. 20억은 무조건 필요해. 나 무조건 20억 벌 거야.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번에도 안 되실 겁니다.
얼마 이상 되면 팔겠다? 저는 그런 기준 자체를 좀 없애시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눈앞에서 이성을 잃고 내가 해야 될 행동에 정반대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잘 빠져나오자.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는 올해는 전문 투자자를 위한 강세장이다. 그러니까 올해라고 하면 24 내년까지 보는 것 같고 2021년의 강세장은 암호화폐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치면 초보자들을 위한 강세장은 2017년이었죠. 그때는 뭐 기관이고 뭐고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21년 상승장, 25년 상승장으로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 투자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기관들이 그냥 쥐락펴락 잡고 흔들고 그냥 디스코 팡팡 계속 태우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기관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를 위한 게 실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뭐 코인 뭐 무서우니까 포기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셔야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쿡 치르면 옛날에 수능 보시고 뭐 예전에 더 나이 드신 분 학력고사 뭔가 영어 단어 달달달 외웠을 때 옆에서 쿡 누르면 바로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구글에 치시고 그 관련된 내용 7시간, 8시간, 1년, 2년, 3년 눈이 빨개질 때까지 보셔야 돼요.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힘 빼라고 하잖아요. 뭐 골프 같은 거, 뭐 테니스 같은 거 힘이 근데 빼집니까? 초보들이. 운전 연습하는데 그 힘 빼고 어깨에 힘 좀 빼라는데 힘이 어떻게 빠져요? 이것을 빼려면요. 한 어떤 그 뭐 지식이다, 뭐 어떤 경험이다 하나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사이클을 여러 번 거치면서 지식도 쌓이시고 연륜도 쌓이시고 실패를 해서 뜨거운 맛도 보고 하면서 드디어 이 시장의 맛을 보는 거죠. 성공의 문턱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저는 투자가 뭐 불공평하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어느 정도 맞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노력하면 일정 부분의 성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24년 3월 대비해서 조금 그때 대비해서 최고점을 아직 회복을 못한 코인들 제 눈에는 아직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코인들을 최근에도 저는 조금 더 샀습니다. 이 코인 이제 막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뭐 공개 방송이잖아요.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11년이 넘어갑니다. 물고기를 던져주면 손가락을 깨물던데요.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빠진 사람 구해주면 뭐 구해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시던데요. 한두 명 본 게 아니죠. 물고기를 그래서 잡는 방법, 지식, 제가 알고 있는 경험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잘 이번 사이클 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